고려대 문제는 거의 묵직하다 그랬죠, 그죠? 굉장히 막 뭐 이렇게 뭐 행간의 뜻 뭐 이런 걸 읽고 뭐 이렇게 막 꽈놓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 그냥 돌직구처럼 정직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글을 써야 돼요. 거기에 맞게. 응? 거기에 맞게. 좀 이따 이제 보는 거야.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은. 응? 그러니까 진솔하게 이제 밝히는 거지.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은 저번 시간에는 전부들 헤맸지. 근데 그 개념적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고 이번 인문 논술도 이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죠? 그런데 그리고 아까 두 명 거를 다른 학생들이 이제 나오면 보겠지. 그 글을 봤어 내가. 다들 잘 썼어. 그런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 그러면 다 그 얘기를 유추하면은 무난하게들 썼을 거라고. 이런 논제들은 보면은 그죠? 딱히 어려운 게 없잖아, 그지? 어? 그렇다고 뭐 논제 무릎이 복잡하게 꽈놓고 뭐 이런 것도 없잖아. 그 무난하게들 다 썼는데 그리고 각자들 또 그렇게 느낄 거라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답안이 더 나은 답안으로다가 그 선택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잘 해야 돼 오늘 이거 보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는 지금 논제요기에 맞게 썼는데요 뭐 좀 맞다 틀려 있다고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런 질라진 얘기.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선택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구체성이야. 제시문에 있는 이 구체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걸 보는 거야. 제시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그게 출제자의 의도겠죠. 어떤 부분을 제시문에서 끌고 와가지고 그걸 풀어내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갈릴 거라고. 무난하게 쓰면서. 그죠? 그 부분을 잘 봐야 돼. 아까 두 명 걸 봤는데 그 유빈양 거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잘 써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거기서 미세한 차이들이 나와. 그 구체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꼭 알고 있는. 구체성은 어디서 나온다? 지문에서 나온다. 지문에서. 지문을 해석해서 끌어와가지고 그걸 풀어내는 능력. 그게 사고력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야. 구체성은. 그거를 지문에서 그 묻고자 하는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한번 볼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쉽다고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야. 항상 상대적인 거야. 그죠? 보자. 제시문 1에 나타난 세 가지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의 은의 생각을 평가하고 이의 은의 관점에서 1의 진화론적 인본주의를 비판하라. 논술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 뭐라 그래서 첫 번째는 선입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어떤 생각, 예를 들면 뭐 공리주의, 그러면 딱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 사실 그 안에 많은 부분을 함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야. 인본주의, 휴머니즘 어딘가 모르게 멋있고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에다가 막 이러잖아. 그죠? 물론 맞는 얘기지만은 이 인본주의라는 관점이, 인본주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태동이 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게 되면은 항상 그 시각에서만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제시문 내용에서 바라봐야 돼. 이 휴머니즘, 참고로 얘기하면 이 인본주의 같은 경우는 서양 근대를 이끄는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 그죠? 인본주의라는 걸 파고 근원을 따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연결돼? 서양의 이성주의 사상. 플라톤부터 시작된 이성주의 사상이란 말이야. 이게 더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어? 그 이성주의가 확장이 되면 뭐야? 서양 서구 중심주의 사상, 주체 중심주의 사상 이쪽으로 흐른단 말이야. 그죠? 타자와의 어떤 관계를 인정 안 하고. 이게 인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란 말이야. 그 시각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더 심하지.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대표적으로
서양의 이성주의 사상과 과학 만능주의 사상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변질된 인본주의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자기들만의, 그들만의 세계. 이해되죠, 그죠? 어? 강자 중심의 사고.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죠? 자, 보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합 논제가 나와요, 이게 선생님. 그러면은 다 같이 봐야 되지만은 일에 나타난 인본주의 입장에서 은혜 생각을 평가를 하고 은혜 관점에서 진화론적 인본주의를 비판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먼저 전체를 읽을 때 앞부분, 근데 그 지시 여기에 집중해. 여기에. 알겠지, 그지? 다만 그러면서 진화론적 인본주의에 대해서 좀 견눈질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 세 가지 인본주의의 차이점, 미세한 차이점들을 잘 발라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하라. 평가. 평가는 뭐라 그랬어요?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볼까? 여기는. 인본주의는 한번 읽어보면서 보자.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선생님 그 화면이 안 나오는 쏘리. 인본주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정통파는, 전통적인 인본주의는 인간은 저마다 독자적인 내적 목소리와 재산 불가능한 일련의 경험을 소유하는 유일무이한 개인이다. 개인주의적인 사고란 말이죠. 인간 만능주의, 개인. 항상 논술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단어부터, 핵심 어구부터 수집하라 그랬죠. 중심문장. 그래야 중심문장이 파악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개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죠?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상이란 말이야. 모든 인간 존재는 세계를, 그러면 봐. 개인, 항상 또 하나는 얘기를 할 때, 어떤 개념을 정리를 할 때 항상 대립하는 개념, 그리고 유개념, 이런 것들을 훑어봐란 말이야. 개인 하고 대립하는 개념, 타자, 이런 걸 옆에 적어 놓으란 말이야. 그죠? 개인과 타인의 관계, 또 개인과 전체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논증할 것들은 비교, 비판, 거의 대척점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잘 보란 말이야. 그죠? 그런 것들을 적어 놓으란 말이야. 개인, 타자. 개인, 타자보다는 개인을 우선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야 논리 구성을 잘할 수 있어. 모든 인간 존재는 세계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비추는 하나뿐인 광선으로 우주의 저마다의 색, 깊이, 의미를 더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세계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비추는 광선이래. 모든 인간들, 세계를. 세계라는 건 뭐라? 세계가 뭐야?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얘기해. 그걸 저마다 각도에서 박지만 결국은 그 광선은 뭐야? 누구를 향해 있어? 개인을 위해서. 인간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뭐다? 인간이라는 거야. 인간. 어? 우주의 중심은. 그러므로 모든 개인에게 세계를 경험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고 본인의 면목을 표현할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유주의하고 맞닿죠. 그죠? 어? 자유주의. 서양 근대 사상의 핵심이 인본주의로부터 출발해서 자유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의 극단에 있는 게 뭐야? 자유지상주의란 말이야. 그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뭐야? 자유와 평등의 문제, 관계, 이렇게 계속 그 관련한 개념들을 쭉 나열하면서 한번 생각을 취합해야 돼. 왜? 개념은 생각을 담은 그릇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논리는 문장과 문장은 개념과 개념으로 관계를 통해서 구현된다고 얘기했잖아. 정치든 경제든 예술이든 국익이나 종교적 교의보다 개인의 자유의지, 이거 빼먹으면 안 되지. 항상. 그렇죠?
핵심어를 빼먹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고 그랬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답안이 구성이 돼야 돼. 훨씬 큰 무게를 두어야 한다. 자, 인본주의의 한 정통 인본주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하나씩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 돼. 정통 인본주의는 뭐다? 개인 중심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중시의 사상,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이걸 조합해보면 답이 나오잖아. 개인이 많은 자유를 누릴수록 세계는 더 아름답고 안정적이며 풍요로운 의미로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 정통 분파를 자유인본주의,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그래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의지, 자유를 강조하는, 중시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입장이 나왔네. 자유주의.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 인본주의가 사회적 신망과 정치적 힘을 얻으면서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와 진화론적 인본주의로 분파가 됐어. 이 두 분파는 인간의 경험이 의미와 권위의 최종 원천이라는 데는 동의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의 경험. 그러니까 인간 중시, 자유를 중시한다는 관점에서는 매일 같이 한다 그랬죠. 그죠? 저번 언젠가에 한번 얘기했지. 자유주의 사상에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놓고 자유주의, 정통주의, 자유지상주의, 평등적 자유주의, 공리주의,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이건 다 자유주의의 분파 사상이라고 그랬잖아. 기본적으로는 뭐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상이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평등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이게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뭐야? 전체, 타자의 가치, 어떤 권리, 전체, 개인보다는 전체, 집단, 평등의 가치, 이런 걸 중시하는 인본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 이거는 과학적 사고를 갖다 도입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 극단이 뭐야? 이거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극단이 뭐니? 종월주의. 어디까지 하면 이게 이 왜곡돼 가지고 나타난 게 뭐야? 홀로코스트야. 홀로코스트. 유태인 말살 정책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 된 거야 이게. 어? 우월한 자만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야. 어? 이 두 분파는 인간의 하지만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와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결함이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경험이 개인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많은 개인이 존재하고 그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느끼고 서로 상충하는 욕망을 품는다. 만일 모든 권위와 의미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다면 각기 다른 경험들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경험 외에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지. 그죠? 자, 여기 보자고.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매우 다른 경로를 밟았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관심의 초점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보다 자신의 감정에 둔다고 말한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 사회주의는 나와 내 감정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여기 있네. 타인들이, 타자윤리를, 타인들이 어떻게 느끼고 내 행동이 그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애덤 스미스의 공감 능력, 내 감정도 있지만 타인의 감정을 중시하라는 거죠. 그죠? 감정이입하라는 거. 내면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회화합은 각 개인이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 내면만을 탐구할 때 달성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보다 타인들의 필요와 경험을 우선시할 때, 이런 것, 타자를 생각할 때 달성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뭐야? 타자 취향의 인본주의죠. 그죠? 가치관이란 말이야.
이에 대한 반박으로 어떤 자유주의자는 자기 내면을 탐구함으로써 동정심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거 누구야? 누구 얘기야? 애덤 스미스 얘기죠. 그죠? 대표적으로. 그들은 하지만 이런 논리는 레닌이나 마오쩌둥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개인의 자아 탐구는 팔자편한 부르주아의 악덕이고 사회적 계층도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한 세뇌된 것에 불과하다.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죠? 자아 탐구를 시도하면 자본주의가 쳐놓은 이런저런 덫에 걸려들기 십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인본주의는 개인을 강조하되 개인의 내면의 탐구를 강조하죠. 그죠? 반면에 사회인본주의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하죠. 그죠? 한편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충돌하는 인간 경험의 문제에 대해 다른 해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일단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완전히 달라. 그죠? 이게 지금 보면은 자유인본주의와 사회인본주의는 상당 부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 다른 면이 아까 설명했죠. 그런 부분이야. 자아의 내면의 탐구와 타자와의 관계 이런 거야. 근데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이건 과학적 사고하고 그대로 연결돼 가지고 펼치는 사고란 말이야.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충돌하는 인간 경험의 문제에 대해 다른 해법을 갖고 있대. 다윈주의 진화론이라는 굳건한 토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갈등은 한탄할 일이 아니라 박수치리래. 갈등에 대해서. 오히려 갈등은 자연 선택의 원재료로 진화를 추동한다. 그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고 따라서 인간의 경험들이 서로 충돌한다. 누군가 야생 늑대를 절멸시키고 가축화된 양들을 비정하게 척철 권한이 있다면 같은 논리에 따라 우월한 인간은 열등한 인간을 억압할 권한이 있다는 거야. 무서운 발상이야 이거. 응? 유럽인이 아프리카인을 정복하고 명민한 기업가가 둔한 기업가를 파산으로 내모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여러분들 이 사상을 극대화한 그 경제 관점에서 극대화한 사상이 뭐야? 신자유주의라는 거야. 그죠? 강자 중심의 다국적 기업 선진국 중심의 논리란 말이야. 응? 신자유주의. 그 신자유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깊게 침투함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그죠? 그러면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 부의 편중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그게 최근 한 10수년 동안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야. 알겠지? IMF 이후에 이러한 진화 논리에 따른다면 인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최적자가 되어 결국에는 초인간을 낳게 될 것이다. 진화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멈추지 않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자 이런 거 인권 이런 거 다 끌어와서 써야 돼. 나중에 인간 평등의 명목으로 최적자를 거세한다면 초인간은커녕 사피엔스의 세력과 멸종을 초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건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이걸 정리를 해야 돼. 자, 다시 문제 또 들어보죠. 세 가지 인본주의 입장에서 은의 생각을 평가하래. 그럼 세 가지를 정리해 봐야 되겠지. 자, 인본주의란 뭐냐? 인간을 세상의 지배자로 여기고 인간과 그의 욕망을 세상의 우선순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사상이에요. 여기서 모든 권위와 의미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보았을 때 개인의 각기 다른 경험들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서 자유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로 갈려진단 말이에요. 자유인본주의는 미세한 차이들. 인간은 독자적인 내적 감정과 재생 불가능한 경험을 소유한 유일무이한 존재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보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의지 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경험을 우선하여 할 때 비로소 내가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에 나와 내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또 그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개인, 아까 사회에 관심을 둬야 돼. 타자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야. 그죠? 평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야. 어? 집중해.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갈등한 자연 선택의 원재료로서 진화를 추동하는 것으로 인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인간이 점점 더 최적화가 되기 위해 우월한 인간은 열단어가 억압해버린다. 인권이나 평등 개념은 인간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거야. 그죠? 진보를 철저하게 진화론적 관점. 인권이나 평등 개념은 개나 줘버려 이런 뜻이야.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때 다시 돌아보면은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진화론적 인본주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용이 이해되죠. 근데 요 자유인본주의와 사회인본주의는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걸 잘 간파해서 은혜 생각에다가 녹아들어야 돼. 요게 출제 의도의 첫 번째. 알겠지? 그지? 그걸 보겠다는 거야. 그 내용을 미세하게 그 내용을 그 미세한 내용, 그 구체성, 그 내용을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